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에이전트 AI의 미래를 주제로 30초짜리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시켜봤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더니 완성된 홍보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짜자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요즘 AI, 반도체, 테크 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서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떠나서 실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이 등장을 해서 순식간에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나 리서치를 도와준다는 AI 툴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는 저조차도 솔직히 이제는 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툴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리뷰뿐만이 아니라 사용법까지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최근 AI 커뮤니티나 테크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있는 툴, 바로 스카이워크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단순히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복잡한 기술 트렌드 리서치부터 보고서는 물론이고요. PPT, 구글 슬라이드, 엑셀 속의 그래프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한 방에 다 해주는데 그 자료 조사나 정확도, 신뢰도와 만들어주는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마침 6월 19일부터 한국어도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사용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카이워크라는 툴이 정말 소문대로 쓸만한지, 특히 복잡한 기술 주제는 얼마나 잘 다루는지, 어떤 점이 괜찮고 또 어떤 점은 알아둬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스카이워크가 내세우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명령으로 5가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문서, 슬라이드, 표, 웹페이지, 팟캐스트까지. 특히 오늘은 안들공학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만한 아주 전문적이고 실성 있는 주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2025년 HBM 시장 경쟁 구도 분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서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25년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 3사의 기술 로드맵과 시장 점유율 전망을 중심으로 제가 요청사항을 꽤 구체적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HBM에 대해서 기술 로드맵, 점유율 전망까지 포함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로딩 중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이렇게 보충 정보를 이렇게 간단한 UI로 뭐 보고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그냥 AI가 자동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한국어 여러 가지 언어도 지원하는 거 보이시죠? 작성 분량을 상세하게 할 건지,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넣을 건지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HBM4, HBM3E 형식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계속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할 일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 보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기술 동향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즘 추론 모델들처럼. 사실 에이전트 AI가 이 좋은 게 조사를 진행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MCP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검색을 했는지, 이 중에서 어떤 웹 검색을 했고 어떤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조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사를 보고 있는지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면서 바로 보여주고, 스카이워크 가상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일을 시켜두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동작하는지를 내가 도와주는 조수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게 특히나 이 MCP와 결합을 하면서, 이게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이죠. 이게 웹 검색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차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추론 능력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딥 리서치로 굉장히 많은 출처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뭐 웹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워드로 문서 형태로 나온 걸 먼저 보시면요. 자, 기가 막히죠. HBM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글로벌 HBM 시장 규모, 요런 거를 이미지를 따온 게 아니라 직접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정말 깔끔하게 연결돼 있고 어떠한 출처를 토대로 했는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점유율 같은 것들도 이러한 그래프들 간단하게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나오는 것들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스카이워크의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AI의 딥 리서치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두 도구를 활용해도 상당히 수준 높은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오픈 AI와 제미나이의 보고서가 대체로 텍스트로만 길게 채워져 있어서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스카이워크가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텍스트와 시각 자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거의 생성된 100%의 보고서에 데이터 차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이미지로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 전반적인 가독성이라던가 전달력 면에서 단순 텍스트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뢰할 수 있고 추적 가능한 결과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AI가 만든 자료가 출처가 불분명하면 사실 쓸모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워크는 이렇게 출처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태그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걸 딱 눌러보면은 바로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크로스체크에 용이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포함해서 슬라이드로 자동 변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이 진짜 퀄리티 미쳤죠 진짜. 이게 그냥 PPT를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퀄이에요. 제가 만들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프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아이콘도 잘 넣어져 있고 와, 이거 진짜 웬만한 사람들보다 정말 깔끔하게 더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인터랙티브 해가지고 잘 표현이 되는데 이미지도 알아서 잘 가져오는 부분들, 여기 3E면은 3E 이런 것들 잘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 적절한 부분에 어떤 레이아웃으로 이러한 아이템아이즈를 해서 박스로 만들 것인지, 이게 다른 또 AI 에이전트 서비스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이 생성된 슬라이드에 포함된 시각 자료의 양과 깊이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팀 내부 공유나 발표 초안으로 바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라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이 시인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는데 너무 복잡한 컬러를 쓰지도 않고 일관화된 어떤 템플릿으로 각각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이거 그래프 하나하나 안 그려도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수치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딥리서치로 가져와서 이거를 그래프로 바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들을 한 번에 많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만드는 과정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저렇게 특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위스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 보이십니까? 저렇게 그래프를 굉장히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 그래프에 들어가는 정량적인 데이터조차도 알아서 가져와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AI가 생성한 슬라이드 서비스가 많긴 한데 보통은 텍스트 위주로 정리되거나 디자인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풍부한 데이터 차트와 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편집도 잘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편집 누르시면 돼요. 그냥 편집 누르고 여기서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 수정하듯이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안델공학 에러였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바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화면 재생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사실 AI가 업무에 바로 도입할 때 불편한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스카이워크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유연성이 실제 업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수정 후에 PPT라던가 아니면 PDF, 구글 슬라이드 이런 원하는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버튼을 눌러도 PPTX, PDF, HTML, 구글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바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제가 이 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지식 베이스 통합 기능인데요. 요게 또 이제 최신 기술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죠.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버튼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은 자, 파일을 끌어다 놓아서 업로드하세요 라고 해서 날리지 베이스 지식 창고에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와 드랍박스와 바로 연계가 되기도 하고 웹사이트나 텍스트를 그냥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웹에는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내부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논문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여기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카이워크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 PPT를 만들어줘,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문서를 만들어줘,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완성물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AWS에서 나온 Artificial Index Report,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거, 이거 400페이지 넘거든요. 이거 쭉 나오는 거 요것도 한번 넣고, 골드만삭스에서 테크 버블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모델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좀 넣고, 맥킨지에서 나온 The State of AI라는 이러한 페이퍼도 같이, 이러한 리포트도 같이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해갖고 그냥 열기
하면은 쭉쭉쭉 해서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업로드가 쭉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사업 전략 메모를 작성해줘. 알아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분석이나 마인드맵 이런 기능들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확보한 아주 양질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한정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강력한 거죠.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거를 넘어서 AI를 내 전문 분야, 도메인 분야에 대해서 개인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누르면은 이렇게 현재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사업 전략 메모를 작성해줘 라고 쳤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해서 메모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열심히 조사하고 웹 검색하고 결국 이러한 메모를 방금 만들었는데 이렇게나 멋지게 또 각각의 동향들이라든가 내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 정량적인 자료들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원하는 자료들을 빨리 서치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금융 분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식 투자 영역인데요. 자, 이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엔비디아 2024년 2025년 재무 데이터 기반 DCF 평가 분석을 해줘. 주요 과정과 계산 과정을 표로 명확하게 보여줘 라고 쳤거든요. 요즘 저희 채널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DCF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스카이워크가 MCP를 통해 가지고 최신 재무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이 리포트가 짜잔 나왔는데 자, 매출액 쭉 분석해주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내용들 가져온 것들을 보여주고 DCF 평가 방법론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뭐 주요 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수치들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땡겨서 계산을 했는지 이러한 것까지 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WACC는 어떻게 되는지 최종 결과로 해서 주당 내재 가치가 얼마가 된다. 민감도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까지 진짜 이거는 뭐 전문가가 했다라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는 엄청난 수준이지 않습니까? 물론 AI가 제시한 이 수치를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도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 아니면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정리 내용을 이렇게나 빨리 만들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재무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조차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가져와서 분석해서 아예 표로 만들어주고 그래프로 만들어준다. 또 뭐 복잡한 엑셀 모델의 뭐 어떤 기본 틀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까지도 완전히 줄여준다는 거니까 몇 분만 해결해준다는 거니까 투자 분석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엔트로픽이 만든 프로토콜 MCP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 스카이워크의 범용 에이전트가 강력한 이유가 이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이 여러 기능 모듈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웹 검색이라든가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비디오 생성까지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MCP들을 조합을 해서 단일 기능으로는 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에이전트 AI의 미래를 주제로 30초짜리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시켜봤어요. 그러면서 접수됐습니다. 이미지 생성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미지도 좀 생성을 해보고 중간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미지 생성한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트리키하면서 나오죠.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5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었고 보이십니까? 중간에 남는 거?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 짧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미지로부터 영상을 또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더니 완성된 홍보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짜자잔 소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야 진짜 이런 짧은 홍보 영상이 재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프롬프트만 냈을 뿐인데 와 진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다. 야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검색도 하고 분석도 한 다음에 이미지를 각각 생성하고 거기에다가 음성이랑 영상 생성 모듈이 하나의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처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MCP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확장성이 진짜 좋은 겁니다. 또 이게 스카이워크에는 전문적인 에이전트 외에도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범용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요걸로 좀 흥미로운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범용이라고 보이시죠? 검색, 분석, 생성이 모두 가능한 범용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걸 냈어요. 뉴럴링크가 상용화가 된 2035년 서울의 아침 풍경이라고만 쳤어요. 그러면서 MCP 도구로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온갖 것들을 막 하면서 보충 정보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느냐?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어서 팟캐스트가 나와버렸습니다. 들어볼까요? Good morning, listeners. Welcome to our podcast. Today, we're diving into an exciting topic: how Neuralink has transformed Seoul's morning landscape and daily experiences. 팟캐스트도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요. 이게 팟캐스트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기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웹툰 시나리오를 쓴다라거나 뭐 기술 홍보용 짧은 오디오 클립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오디오만으로 정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동 중에도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게 뭔가 강력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에이전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책,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그런 다양한 멀티모달 콘텐츠를 생성을 지원을 하니까 하나의 툴 안에서도 분석적인 작업도 가능하고 창의적인 작업도 가능하고 이런 게 또 스카이워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약간 애매하게 좀 갈 수 있는 정확도라든가 좀 약간 논리적 추론이 좀 딸린다라거나 뭐 창의성은 또 약간 좀 부족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각각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카이워크라는 AI 툴을 최신 기술 주제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은 복잡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한다라는 점, 이게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문서, 데이터, 발표 자료로 이어지는 어떤 통합되는 워크플로우, 이 두 가지가 이 툴의 가장 뚜렷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특히 HBM 시장 분석이라든가 뭐 주식 투자를 위한 기업 분석처럼 변화가 빠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리서치도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서들, 도메인 지식들, 전문성들, 그러한 자료들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런 지식 베이스를 활용을 하면은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거. 또 여러 기능의 모듈을 조합해서 가능하게 하는 MCP의 확장성을 활용해서 영상 만들고 음성 만들고 여러 가지 문서 작성 도구를 넘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 생성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 툴을 고를 때 중요한 게 만능을 기대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스카이워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 분야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시간을 내서 테스트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AI 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